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엔터 기업 하나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이브 분석을 할 거고요. 최근에 좀 시끄러워진 기업이기는 합니다. 어도워 쪽에 미니진 대표랑 방시혁 대표의 트러블 사이에서도 시끄러워졌었고, 그리고 이제 BTS의 슈가라고 하는 멤버가 뭐 전동 킥보드였나요? 그거 이제 음주운전하면서 또 무리를 빚기도 했어서 하이브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가 반기 실적을 냈는데 이 반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쟁이인 저는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먼저 하이브 손익계산서부터 확인하시고요.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도 반기 기준 1조 정도 냈고요. 올해도 반기 기준 1조 정도 냈으니까 매출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1,300억 냈었던 회사가 650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하이브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 올해 4, 5, 6월 2분기 동안에는 500억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라는 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매출원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작년 반기하고 올해 반기를 매출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해놨어요. 자, 보시면 매출 자체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비중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음반 매출 비중이 조금 떨어졌어요. 공연 쪽은 조금 올라갔고요. 광고 출연료 어차피 그렇게 크지 않아요. MD 라이선싱 17.5%에서 17%로 조금 떨어졌고요. 콘텐츠 조금 늘렸어요. 네. 그리고 팬클럽, 위버스 쪽이 있겠죠. 여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아실 수 있냐면 첫 번째, 음반 쪽에 떨어진 건 약간 타격이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BTS의 부재가 되게 큰 것 같긴 해요. 물론 다른 그룹들, 레이블, 세븐틴이라든지 다른 그룹들이 우리가 건재하게 버텨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BTS의 공백이 음반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공연 매출이 늘어난 건 제가 봤을 땐 다른 레이블 쪽에서 공연을 많이 뛰었었던 것 같아요. 콘텐츠 쪽이 매출 비중이 조금 늘어난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2차 파생으로 나타나는 매출들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MD 라이선싱 콘텐츠 이쪽 있죠. 앞으로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아이돌이 한번 1차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는 음반 그리고 공연 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2차로 파생이 되는 게 MD 라이선싱 콘텐츠거든요. 아이돌들과 관련해서 잡혀져 있는 세계관이나 스토리라인을 이용해서 2차 파생 매출을 내는 거, 이게 요 밑에 MD 라이선싱 콘텐츠거든요. 요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이브가 전통적인 모델의 엔터 기업에서 벗어나서 플랫폼 기업처럼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의 종국적인 도달 지점은 팬클럽, 여기 위버스 쪽으로 가면서 진짜 플랫폼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세 군데의 매출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따라가셔야 여러분들의 하이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려보면 다른 레이블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BTS가 빠지면서 약간의 그 과거의 영광에서로부터는 조금 내려와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IR 자료를 보면서 작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일본 성과는 지우고 아티스트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작년에는 상반기에 1등이 지금 세븐틴이었어요. 얘네가 1000장 기준이니까 880만 장 팔았어요. 근데 올해는 국내에서 440만 장 팔고, 여기 보시면 일본 쪽에 몇 군데 합하더라도 사실 작년에 886만 장을 뚫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하는 이 그룹도 350만 장 정도 팔았었다가 올해는 200만 장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뉴진스 200만 장 팔았다가 여기는 이번에 좀 잘했네요. 이번에 여기가 240만 장 정도 팔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각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세라핌도 좀 떨어졌고요. 이게 뭘까요? N-? 네, 여기 좀 많이 떨어졌네요. 175만 장 팔던 애들이 660만 장 정도밖에 못 팔았던 얘기니까 지금 뉴진스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메이저 레이블들은 다 앨범 판매량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리스트에 역시 BTS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힌트를 드린 바가 있지만 하이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는 너무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하이브는 그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하이브의 이제 그 기업 소개서 같은 거를 보면 자기네들의 어떤 성장 패스웨이를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다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플랫폼이에요. 레이블은 각각의 소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히트에서 BTS 하고요. 빌리프랩 저 뭔지 모르고,
소스 뮤직 있고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KOZ, 어도어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회사죠. 요런 레이블들에서 아이돌 아티스트들을 키워서 1차적인 매출을 만들 거예요. 그게 음반, 음원, 그리고 공연, 물론 솔루션에 공연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직접 뛰는 거를 레이블에서 발생되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레이블들에서 확장된 게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에서는 2차 파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연 혹은 그 공연 영상, 스토리 IP, 여기서 발생되는 컨텐츠, 연관되는 게임, 웹툰, 웹소설 같은 거 개발해서 2차 파생의 매출을 내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레이블에서 파생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사실은 이 솔루션까지는 전통적인 엔터 기업들도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이브만큼 아주 인트리킷하게 발전시켰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달라지겠지만 레이블 솔루션 정도까지 매출을 확장시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합니다. 근데 하이브가 진짜 무서운, 그리고 앞으로 무서워질 수 있는 파트가 하나가 뭐냐면 플랫폼이에요. 자 보세요. 하이브는 위버스라고 하는 그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하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버스를 통해서 팬과 아티스트가 직접 그 인터넷 방송하는 것처럼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뭐 한정판 어떤 굿즈 같은 걸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트래픽을 일으켜서 뭐 광고를 띄워볼 수도 있고요. 그 한정판 굿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위버스 안에서 뭘 열어주냐면 커뮤니티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팬들만의 공간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같은 데서 그냥 팬클럽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하이브가 아예 자리를 마련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커머스가 돌죠. 사람들이 그 뭐 BTS라고 하면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통을 하면서 필요하고 내가 기념하고 싶은 거 혹은 무슨 굿즈 모으는 무슨 컬렉션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 내가 필요한 거 맞교환하기도 하고 요런 플랫폼스러운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위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져가겠다. 포괄적으로 가져가면서 전체 하이브의 세계관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이브는 전략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물론 지금 위버스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위버스 쪽이 뭐 가입되어 있는 아티스트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향후 확장성 측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BTS가 공백이 내서 앨범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재무적으로 따라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하이브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이브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하이브가 싫어서 투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옛날에 JYP에 투자했었던 적 말고 저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손을 안 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그래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업이에요. 자, 최근에 BTS 슈가 이슈도 한번 보세요. 전동 스쿠터네요. 제가 앞에서 말을 잘못했네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팬들끼리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팬들은 뭐 슈가 나가야 된다, BTS에 민폐 끼치지 말고 나가라, 여기서 은퇴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탈퇴를 시키냐, 자숙하고 잘 돌아오고 자기 죄 반성하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재무쟁이고 주식 투자자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를 가장 많이 보여줬었던 게 YG엔터잖아요. YG엔터가 옛날에 그 버닝썬 사태로 하면서 주가가 완전 폭락을 하고, 그때 당시 RCPS 투자했었던 투자자한테 풋옵션 행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하면서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가는 변동성을 오히려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높아야 저평가도 많이 되고 고평가도 많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차익을 따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펀더멘탈,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되면 저는 되게 기업 분석하는 입장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많은 아티스트가 다 똑같이 유명하면 모르겠어요. 그중에 어느 한 아티스트가 무너져도 다른 애들이 매출 채워주겠지 할 수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레이블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BTS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큰 회사예요. 근데 이 멤버 저는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슈가라고 하는 한 멤버가 이런 무리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슈가가 어떻게 되는 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BTS 매출이 움직이는 게 정말 클 거냐, 실적에 대한 영향이 정말 클 거냐, 그건 저희가 사후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 뉴스가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너무 이게 심각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하이브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엔터하지 마세요, 하이브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분명히 굉장히 건강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거고, 그게 사실 방시혁 의장의 경영 역량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이 수식을 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찍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